죽은 줄 알았던 쌍칼이 남긴 USB, 그리고 오장미의 눈물의 자백. 세상은 채화영을 병든 엄마로 불쌍해하기 시작하지만 강백호는 알아챕니다. 수면제 설계의 진짜 타깃이 처음부터 강준호였다는 사실을. 30년 전 한빛산 부인과에서 시작된 쌍둥이 유괴와 수면제 조작 사건. 오장미는 엄마를 지키겠다며 수면 약물은 제가 처방받았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감옥 안 채화영은 곧바로 옥중 편지와 인터뷰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언론은 모녀가 쌍으로 수면제를 즐겼다는 가짜 프레임과 강준호까지 공범 아니냐는 추측 기사로 불을 지피죠. 하지만 강백호는 보험 상속회사 지분과 병원 상담 기록을 모아 수면제 설계의 최종 타깃이 설인도 장미도 아닌 강준호였다는 설계도를 찾아냅니다. 이제 불쌍한 엄마로 탈바꿈한 악녀 채화영과 진실을 들고 돌아온 강백호, 오장미, 강준호의 마지막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드림그룹 사무실. 모니터로 뉴스를 보고 있던 강준호가 리모컨을 딱 하고 꺼버린다. 가짜 뉴스는 뭐야? 게다가 우리 집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옆에서 강백호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본다.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느냐야, 준호 씨. 팩트가 뭔지는 아직 아무도 관심 없어. 준호가 이를 악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호는 모니터를 가리킨다. 저 사람, 당신 어머니. 지금 병든 엄마 프레임으로 이미지 재포장 중이야. 이대로 두면 조금만 지나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바뀔 거야. 강준호, 엄마 방치한 나쁜 아들. 준호의 표정이 굳는다. 그게 말이 돼? 막장 세상에서는 언제든 말이 되지. 백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판을 봐야 해. 수면제 조작에 진짜 설계도가 뭔지부터. 강백호는 서류 더미가 쌓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보험증권, 회사 지분 구조도, 예전 드림그룹 이사회 자료, 그리고 한빛산 부인과 서울중앙의료원 기록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그는 종이들을 쫙 펼쳐놓고 펜으로 선을 그어가며 중얼거린다. 마설린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 채화영, 강준호 약물 스캔들 터지면 회사 경영권 위임 조항 발동, 대행자 역시 채화영. 그는 다른 장을 넘긴다. 여기 20년 전부터 정신과 상담 기록, 약물 과다 복용 의심 기사들. 당시에도 누군가가 강준호를 불안정한 후계자로 만들려고 애썼지. 백호는 한 장 한 장 포스트잇을 붙이며 선을 잇는다. 그리고 수면제 라인. 한빛산 부인과에서 시작된 전화 기록, 서울중앙의료원 간호사 메모, 채화영 이름이 찍힌 상담 요청 메모. 모든 선이 한 지점으로 모인다. 발신자 채화영. 백호가 낮게 웃는다. 그래. 역시 너였지. 그는 새 종이를 꺼내 굵은 글씨로 적는다. 수면제 설계도의 최종 타깃 강준호. 다음 날 검찰청 회의실. 검사와 수사관들 앞에서 강백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스크린에는 지분 구조도, 보험 구조, 상담 기록, 그리고 기사 캡처가 차례로 뜬다. 검사님, 지금까지 수면제 사건은 오장미 씨의 대리 처방, 채화영의 병적 스트레스, 이 두 개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통째로 보면 그건 앞장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간다. 마설린 양 사망 시 가장 큰 재정적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강준호가 약물 스캔들로 경영권에서 배제될 경우 그 공백을 메울 사람은 누구고요? 스크린 한가운데 채화영이라는 이름이 크게 박힌다. 검사가 입을 다문 채 자료를 따라간다. 이건 단순히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여자가 우울증 약에 손댄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을 불안정한 후계자로 만들고 최악의 경우엔 약물 스캔들로 완전히 매장하려 했던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백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린다. 수면제 설계의 진짜 타깃은 마설린이 아니라 강준호였다는 얘기죠.
검사가 깊게 숨을 내쉰다. 이걸 법정에서 어떻게 풀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들 마음입니다. 마대창 저택, 거실. 마대창, 정숙희, 오장미, 강준호, 강백호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강백호가 정리한 설계도 자료가 펼쳐져 있다. 조용한 정적을 깨고 준호가 입을 연다. 엄마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백호가 고개를 저으며 정리한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겠죠. 하지만 준호 씨가 약물 스캔들에 휘말리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기획사 시절 스트레스 핑계로 약 먹이기 시작한 것도 한 비싼 부인과에 전화해 수면제 이름 흘린 것도 서울중앙의료원 간호사를 움직여 보호자가 수면제를 원한다고 떠들게 한 것도 정숙희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린다. 세상에. 오장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한다. 내가 엄마 편을 들겠다고 나서서 오히려 준호 씨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던 거야. 마대창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이 집의 어른으로서 미안하구나.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내 며느리가 내 손주와 아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준호가 힘없이 웃는다. 할아버지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를 가장 늦게 의심한 사람은 언제나 저였으니까. 정숙희가 눈물을 닦으며 장미와 준호의 손을 번갈아 잡는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 같이 끊어내야죠. 눈물이든 정이든 다 아까워도. 백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준호 씨, 이번에는 직접 나서주세요. 준호가 그를 바라본다. 어디에요? 어디로 가야 하죠? 카메라 앞입니다. 며칠 뒤 케이블 뉴스 생방송 스튜디오. 단독 강준호, 어머니 채화영에 대한 입장 직접 밝힌다. 자막이 떠 있고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오늘 이 자리에 최근 수면제 조작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드림그룹 전 부본부장 강준호 씨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준호를 비춘다. 그의 표정은 굳어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많이 망설이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가 묻는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준호가 한숨을 내쉰다. 사람으로서 용서한다는 말은 언젠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의 용서는 아마도 평생.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은 뒤 계속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머니를 욕하거나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본다. 수면제, 약물 조작, 유괴, 사기. 그 모든 설계도의 중심에 강준호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거기다 써넣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앵커가 자료 화면을 띄운다. 보험 구조도, 이사회 위임 조항, 병원 상담 기록들. 준호가 이어 말한다.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불안정한 후계자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설계의 진짜 타깃은 마설린이 아니라 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린다. 그래서 오늘 제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피고인 채화영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 언젠가 제가 당신을 엄마로서 용서하게 될 날이 온다 해도 당신이 저를 향해 그렸던 이 설계도만큼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진다. 앵커가 멘트를 정리한다. 강준호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서울중앙의료원 7층. 마설린이 누워있는 병실. 오장미와 강준호,
강백호, 정숙희, 마대창이 둘러서 있다. TV에서는 방금 끝난 인터뷰 재방송이 나오고 있다. 장미가 조용히 말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죠. 엄마를 용서하든 미워하든 엄마 설계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인생을 다시 그리는 것.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수면제도, 유괴도, 그 어떤 것도 서린이한테 다시는 닿지 않게. 그 순간 마설린의 손가락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인다. 병실 안 모두가 숨을 멈춘다. 설인아. 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제 우리가 엄마 대신 너 지킬게. 그러니까 와줘. 엄마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 셋이 새로 그리는 인생으로. 카메라가 손을 꼭 잡은 쌍둥이와 가족들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져 간다. 드림그룹 본사, 야간. 모니터에 케이블 인터뷰 재방송이 나오고 있다. 강준호의 얼굴, 마지막 멘트가 다시 흘러나온다. 언젠가 제가 당신을 엄마로서 용서하게 될 날이 온다 해도 당신이 저를 향해 그렸던 이 설계도만큼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TV를 보던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와, 저 정도 말했으면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대표님 돌아오기 힘들겠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수트를 입은 채화영이 로비로 들어선다. 직원들의 대화가 뚝 끊긴다. 대표님? 구속 풀리신 거야? 채화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집어 TV를 끈다. 야근하는 여러분, 열정은 참 칭찬할 만하네요. 근데 퇴근 시간 지나서 사장 욕하는 건 좀 서로 조심합시다. 직원들이 허겁지겁 흩어진다. 나레이션. 아들이 전 국민 앞에서 설계도를 찢는 동안 엄마는 그 설계도의 주인을 확인하러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실. 책상 위에는 강백호가 가져갔던 설계도 사본이 한쪽 구석에 다시 쌓여 있다. 채화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혼잣말을 한다. 보험, 지분, 위임 조항. 그걸 이렇게 예쁘게 묶어놓다니. 강백호, 일은 잘해. 반설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표님 이미지가 너무 악녀죠? 채화영이 웃는다. 괜찮아요. 악녀도 편집하기 나름이니까. 그녀는 설계도 더미 아래에서 다른 서류 묶음을 꺼낸다. 우리가 지금부터 편집할 건 사실이 아니라 태도예요, 서리 실장. 지금 세상은 누가 더 나쁜지가 아니라 누가 더 불쌍해 보이느냐로 판단하거든요. 반설이가 입을 다문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단해요. 강준호가 전 국민 앞에서 나를 자르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나는 회사 안에서 준호를 자르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다음 날 오전 드림그룹 긴급 임원회의.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고 회의실 앞에는 채화영이 서 있다. 어제 우리 준호 씨 인터뷰 다들 보셨죠? 몇몇 임원이 서로 눈치를 본다. 아이가 말은 참 잘하더군요. 엄마를 인간으로 이해하겠지만 경영자로서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미소를 지우고 목소리를 낮춘다. 그래서 저도 결정했습니다. 경영자로서 어린아들의 실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요.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대표님, 혹시 전 부본부장 해임 안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임은 아직 이르죠. 채화영이 고개를 젓는다. 대신 건강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직은 어때 보이세요? 회의실이 술렁인다. 하지만 여론이 인터뷰한 지 하루 만에 그런 결정을 내리면 채화영이 말을 자른다. 여론이 강준호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들의 건강을 위해라는 말만 반복하면 돼요. 불안정한 후계자 프레임은 이미 달라붙었고 나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쌍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인다. 그리고 경영 공백은 누가 메우죠?
임시로라도 대표 대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꽂힌다. 오후 드림그룹 사내 공지 메일. 공지 강준호 전 부본부장 건강상 휴직 및 조직 개편 안내. 직원들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이 쏟아진다. 뭐야? 어제 방송 나가고 바로 휴직? 역시 멘탈 무너진 거 아냐? 누가 봐도 윗선 작품인데. 사내 게시판에 익명 글들이 올라온다. 준호가 약까지 했다는 썰 진짜였네. 엄마랑 아들이랑 원래 둘 다 이상했잖아. 그래도 대표는 회사 지키려고 버티는 거 아님? 나레이션. 인터뷰로 엄마 설계도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선언한 아들은 하루 만에 다시 그 설계도 위로 끌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무기한 휴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중앙의료원 7층 병실 TV에서 사내 뉴스가 흘러나온다. 강준호 전 부본부장 건강 문제로 전격 휴직. 최화영 대표 아들의 건강이 우선 경영 공백 최소화하겠다. 오장미가 리모컨으로 TV를 끄며 소리친다. 건강 문제는 무슨? 저게 다 엄마 짓이잖아. 정숙희가 장미를 달랜다. 장미야, 흥분하면 서린이 놀라. 강백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온다. 봤죠? 속도 보세요. 어제 방송 나가고 하루도 안 돼서 휴직 공지, 조직 개편. 이건 준호 씨 인터뷰를 실수로 만들려는 속도전입니다. 준호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역시 엄마는 그냥 맞는 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깊게 가라앉아 있다. 이대로 두면 사람들은 역시 아들도 문제였네라고만 할 거야. 엄마가 아니라 나한테 돌아가는 화살이 더 많아질 거고. 장미가 이를 악문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해야죠. 휴직이 아니라 강제 퇴출이라고. 백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이번 판 제목은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지우는가입니다. 드림그룹 로비. 기자들이 모여있고 카메라가 돌아간다. 최화영이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 앞에 선다. 대표님, 강준호 전 부본부장. 정말 건강 문제로 쉬게 하는 겁니까? 어제까진 아들을 이해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로 조직 개편이라니. 너무 빠른 조치 아닌가요? 최화영이 익숙한 미소를 지은 채 대답한다. 어제 아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본인 입으로 엄마의 잘못과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걸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들을 쉬게 해줘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겐 회사가 있지만 그 아이에겐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요. 기자들이 또 묻는다. 대표님, 수면제 설계도와 이번 인사 조치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화영이 고개를 젓는다. 설계도요? 제가 그린 적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아들이 회사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엄마의 설계도. 그게 너무 서툴렀던 건 인정합니다. 나레이션. 악녀는 이제 아들을 쉬게 해준 엄마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드림그룹 맞은편 건물 옥상. 강백호, 오장미, 강준호가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다. 백호가 큐시트를 보여준다. 오늘 우리 키워드는 단 3개입니다. 휴직, 퇴출, 지우기. 준호가 웃음 없이 웃는다. 엄마는 나를 쉬게 하는 거라고 하고 우리는 엄마가 나를 지우는 거라고 말하는 거네요. 장미가 준호를 본다. 준호 씨, 마지막에 그 말 꼭 해요. 엄마가 나를 쉬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설계도에서 밀어냈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야 서린이가 깨어났을 때 판이 뒤집히지 않겠죠. 옥상 임시 포토라인. 카메라가 켜지고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선다. 어머니께서 제 건강을 위해 휴직을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건강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쉬라고 말 들으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요. 기자들의 눈이 번쩍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호가 계속한다. 제가 오늘 직원들에게 그리고 시장에게 정확히 말하고 싶은 건 딱 한 줄입니다. 이번 조치는 휴직이 아니라 퇴출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엄마 설계도에서 아들을 지우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근거가 있습니까? 대표님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강백호가 노트북을 들고 나와 기자들에게 화면을 돌려 보인다. 근거를 원하시면 이걸 보시죠. 위기시 대표 권한 대행 조항, 정신질환 판정 시 경영권 위임, 수면제 조작과 보험 구조. 어제까지는 이 설계도의 존재를 조용히 검찰에만 보여줬지만 이제는 시장에도 보여드릴 때가 됐습니다. 화면에 대표 권한 대행 체화형 조항이 크게 뜬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어머니는 저를 쉬게 하는 엄마로 기억되길 바라겠지만 저는 저를 설계도에서 지우려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이제 엄마와 아들의 싸움은 현관문 안이 아니라 회사와 시장,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의료원 7층, 밤. 병실 불빛만이 복도를 밝힌다. 마설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지만 손가락은 전보다 훨씬 자주 움직인다. 정숙희가 손을 잡고 속삭인다. 설이나, 지금 밖이 난리야. 엄마도, 언니도, 준호도 다 내 이름 지키느라 싸우고 있어. 오장미가 창가에서 돌아선다. 근데 엄마 설계도가 생각보다 질겨. 우리가 다 찢어놨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장이 나오네. 강백호가 조용히 말한다.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싸움의 마지막 증인은 결국 설인 씨일 테니까요. 그때 마설린의 눈꺼풀이 살짝 떨린다. 모두가 숨을 멈춘다. 준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부른다. 설인아, 이번엔 내가 보고 싶은 설계도를 내가 직접 골라. 엄마 설계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으로. 마설린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다. 엄마가 그린 설계도 위에서 아들이 내려왔고 이제 딸이 눈을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판은 그 딸의 증언 위에서 다시 그려질 예정이었습니다.